네, 매주 월요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리서치센터의 박초선 국장님 나오셨고요. 주간 증시 시간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벌써 12월입니다. 한 해가 다 갔어요. 굉장히 좀 빠른 것 같은데 또 오늘은 어떤 내용이 준비가 됐을까요? 더 젊어진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국장님도 젊어지셨어요. 그렇습니까?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네. 이 세상사 뜻대로 안 네. 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네. 과연 뭘까요? 자식 농사와 골프 그리고 주식입니다. 그런데 어찌 감히 주식의 목표가를 정할 수 있을까요? 절대 쉽지 않다는 게 중론입니다. 한 증권사의 매수 의견, 즉 바이 제시 후에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비정상적 폭등이라는 지적입니다. 네. 거기까지도 좋습니다. 해당 증권사는 이 종목에 대해 추가 매수와 목표가를 올렸습니다. 폭등 주식인데 더 가니까 더 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책임은 못 지겠답니다. 전문가들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깊은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개미 투자자 접근 주의보가 발동됐고 투자에 각별한 주의가 덧붙였습니다. 일본 기업 SBI 핀테크 솔루션즈 주가가 최근 폭등했습니다. 연거푸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SBI 핀테크 솔루션즈는 지난 10월 30일 장중 저점 대비 무려 130%가 상승했습니다. 불과 한 달, 정확히 23거래일 만이었습니다. 도대체 SBI 핀테크 솔루션즈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난 11월 12일 하나금융투자는 SBI 핀테크 솔루션즈에 대해 투자 의견 바이, 목표가 14,000원을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지난달 26일 하나금융투자가 두 번째 리포트를 냈습니다. 투자 의견은 여전히 바이였습니다. 목표가는 2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이미 폭등한 주식인데 더 사라는 얘기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를 하라고 꼬집었습니다. 그 사이 한국거래소에서는 SBI 핀테크 솔루션즈를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했습니다. 또 거래소는 투자주의, 소수계좌 매수 관여, 과다 종목으로 공시했습니다. SBI 핀테크 솔루션즈는 불과 일주일 사이 무려 3차례나 거래소로부터 주가 폭등 관련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쯤 되면 집중 모니터링 대상이라는 게 시장의 판단입니다. 해당 종목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좀 주의 깊게 봐셔야 될 것 같고 나머지 투자자분들께서도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왜 이렇게 폭등한지 이유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배경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네네. 이 SBI 핀테크 솔루션즈 주가 폭등은 네.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견인했다는 분석입니다. 네. 특히 기관은 주가 폭등의 원동력이었죠. 기관은 지난 10월 11일부터 순매수를 시작했습니다. 11월 23일까지 총 74만 8,954주, 평균 매수가 11,336원으로 분석됐습니다. 또 외국인은 일찍 매수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8월 1일부터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그들은 지난 11월 26일까지 순매수를 일으켰습니다. 총 30만 2,980주, 한도 소진율 17.18%, 평균 매수 가격 1,934원이라는 분석 보고입니다. 한편 개인은 이번에도 거꾸로 매매를 했습니다. 급등하는 동안 매도 일변도였습니다. 개인은 SBI 핀테크 솔루션즈가 급등의 시동을 걸었던 10월 30일부터 11월 30일 사이 총 101만 1,674주를 순매도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결국 기관과 외국인에게 고공행진하는 종목의 주식을 고스란히 갖다 바친 셈이 됐습니다. 이 SBI 핀테크 솔루션즈는 국내에 상장된 일본 기업입니다. 네. 2011년 4월 4일 설립했고 2012년 12월 17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종합 핀테크 솔루션 기업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핀테크는 금융과 기술이 결합한 서비스 또는 그런 서비스를 하는 회사를 뜻합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들 좀 처음 알았어요. 일본 기업이었었다라는 부분을 네네. 지금 보고 있었네요. 네. 자, 어쨌든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약간은 주의를 더 기울여야 되는 구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네. 자, 리포트로 제시한 증권사와 좀 인터뷰를 진행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어요? 그냥 넘어갈 수 없죠. 네, 그렇죠. 취재진이 리포트를 작성한 하나금융투자 네. A와 B 연구원과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먼저 하나금융투자 리포트에 이 SBI 핀테크 솔루션즈 추가적 매수 의견과 목표가를 상향 2만 원을 제시했던데 이유가 뭐냐? 직접 화법으로 질문했습니다. 11월 12일 날 8,600원 정도의 자료를 썼고요. 8,610원.
그리고 이번 주 월요일 날 자료가 한 번 더 나갔어요. 정확하게 26일입니다. 그렇게 두 번 나갔는데 왜 그렇게 나갔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8,610원에 저희가 자료를 썼는데 지금 주가 보시면 14,000원 정도잖아요. 15,000원까지 찍었죠? 네, 그래서 지금 14,000원 정도인데 저희 목표 주가가 14,000원에 온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바이 의견을 냈는데 14,000원이 됐으니까 그러면 이게 많이 올라서 투자 의견을 홀드로 하향하거나 왜냐면 저희가 목표 주가가 14,000원이라고 냈는데 14,000원 온 거니까요. 그렇게 되면 저희는 10% 이내로 그게 들어왔을 때 투자 의견을 하향하거나 아니면 그래도 계속 좋게 보면 목표 주가를 올려야 되는 거거든요. 바이 의견을 유지하려면. 그게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폭등한 종목을 추천한 것이 아니라 추천하고 폭등한 것이 맞네요. 잘 들으셨죠? 네. 폭등한 주식을 추가적으로 매수하라고 했습니다. 위험하지 않을까요? 전문가들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얘기를 하라고 반문하고 있는데요. 네. 무리수를 두는 게 아니냐고 물어봤습니다. 네. 무리수를 두는 거는 솔직히 좀 아니고요. 그냥 근데 어차피 이거는 메인 커버가 제가 아니고 이긴 한데 이게 뭐 어떤 의도가 있고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이 종목이 많이 올라갔을 때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경제적으로 좋은 건 정말 하나도 없습니다. 처음 알게 된 회사예요. 결제산업을 보면서. 근데 기관 매수세를 한번 보시면 기관들이 전혀 산 적이 없을 정도예요. 지난 몇 개월 동안 보면. 왜 그랬냐면 아예 몰랐던 회사예요. 이 회사를. 그래서 저도 몰랐는데 요번에 벤 결제산업 이렇게 두꺼운 자료를 쓰다 보니까 시장에서 되게 몰랐었던 회사인데 사실 일본 회사고 실적 증가 보시면 주가보다도 실적 증가가 16년 대비 17년이 더블 이상 났죠. 올해도 보시면 또 50% 정도 늘어요. 그러면은 작년에 더블에 또 50이면 3배 난 거잖아요. 이익이. 워낙 빨리 이익이 증가하는 회사인데 시장에서 되게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단기간에 이걸 조금 반영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회사를 일본인들이 되게 많이 삽니다. 저희가 뭐 이걸 뭐 엄청 좋게 보는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사실은 제일 새로운 종목이긴 해서 그래서 단기로 좀 반영을 한 것 같고 근데 아마 이제 여기 지금에서 또 한 달 지나고 보시면 이렇게 빨리 못 올라갈 겁니다. 제 생각에도. 이렇게 빨리 못 올라갈 겁니다. 제 생각에도. 이게 단기간으로는 워낙 시장에서 하나도 몰랐었던 회사인데 뭐 GMO 페이먼트 게이트웨이 같은 회사가 막 열 몇 배 올랐고 그게 저렇게 올랐으니까 뭐 약간 놀란 거죠.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은. 단기간에는 말씀하신 대로 좀 주가가 빨리 올라서 제 생각엔 여기서 더 빨리 올라가긴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제 생각엔 여기서 더 빨리 올라가긴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저는 뭐 100 올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2만 원 올린 거는 좀 그 정도의 버퍼 이제 향후 올라갈 수 있는 룸을 좀 만들어둔 것 같아요. 하나금융투자의 비연구원은 이메일을 통해서 내용을 밝혔는데요.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 결정을 할 것을 명시하면서 이메일 끝자락에는 본 자료는 어떤 경우에도 고객의 주식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 자료로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책임을 못 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리포트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것은 아닐까요? 네. 아니면 시쳇말로 면피용 비상구일까요? 리포트대로 가면 좋고 아니면 말고식으로 해석되는 건 취재진만 그런 걸까요? 제가 예전에 가수 조용필 씨를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무대에서 기타가 만약에 실수로 띵 하면 어떻게 되느냐? 답이 아주 간단했습니다. 무슨 프로가 그러느냐? 실수하면 프로가 아니다. 무대에서 내려와야죠. 이게 바로 조용필의 얘기였습니다. 역시 판단은 다르네요. 시청자 여러분들 몫으로 남기고 저는 물러갑니다. 네, 좋습니다. 매주 월요일 주간 증시 시간이었고요. 리서치센터의 박철성 국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